그러면은 미국 현지 저희가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3대 지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7일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 중반 계속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날 상승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상당히 부진했었던 미국의 1분기, 이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있었던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 이 부분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각각 0.4%, 0.3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0.53% 오르면서 다시금 5천선에 다가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락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표 호조가 시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용지표, 4월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날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26만 5천 건 기록했습니다. 1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연은 총재의 발언도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에반스 연한 총재가 금리 인상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내년까지 미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 같은 흐름이 시장의 호재로 반영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0.46% 오르면서 17,924포인트 선, 다우지수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대형주 내에서 에너지 섹터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부진했던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선전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 기술주, 소매 판매, 그리고 금융 섹터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렸습니다. 0.4% 가까이 오르면서 2088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강세로 전환한 이후에 고점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실적에 기반한 기술주들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인덱스가 이날 추가적으로 0.63% 오르면서 이 반등, 이제는 회복됐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큰 기대감이 실렸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는 0.53% 오르면서 4,945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대 지수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실적 기반한 기술주도 흐름이 좋았었고 대내적으로 지표도 좋았었는데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리는 모습입니다. 외신 통해서 다시 한번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5년 내 최저치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remain near 15-year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건 증가한 26만 5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주보다 소폭 증가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27만 8천 건을 밑도는 수치였고요. 또한 15년 내에 최저치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발표됐던 이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를 살펴보시면요. 전주보다 4,250건 감소한 27만 9,500건을 기록하면서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켓워치는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주 연속 30만 건을 밑도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월에 12만 6천 명을 크게 웃도는 22만 4천 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이 시장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2016년까지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s Evans, Why Rate Hikes Should Wait Until 2016.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반스 총재는 내년인 2016년까지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또한 에반스 총재는 이에 대해서 왜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하는지 생각할 때 불확실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함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에반스 총재는 올해 2분기와 남은 분기 동안 미국 경제가 1분기에 겪었던 부진함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2.5%에서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위원인데요. 앞서 지난 4일에도 에반스 총재는 인디애나주 콜럼버스 연설에서 내년 초까지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지수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종목별 또 외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4개 종목 일제히 반등했고 6개 종목만이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건축 자재 섹터였습니다. 홈디포를 포함해서 비자와 나이키, 이 소매 판매 종목들 모두 좋았었고요. 금융주도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부진했는데요.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함께 밀렸고요.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 월트디즈니 포함한 6개 종목이 밀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디포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공식적으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페이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축자재 섹터 구매에 있어서 이 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애플페이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1.6%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카드, 나이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나이키를 포함한 소매 판매 종목들이 강한 반등 시세를 보여줬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쪽 보신다면 에너지 섹터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엑소모빌이 0.67% 내렸고요. 이 쉐보론 텍사코 0.35% 하락하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반등 시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도체 테크놀로지 그동안 꾸준히 좀 밀리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0.7%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금융과 건축 섹터 그리고 소매 판매 일제히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0.35%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이날 3% 크게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가가 이에 따라서 7%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의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이와 함께 오른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야후가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정규장에서 5.30%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적으로 국제유가가 3%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지속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 원인을 보게 된다면 이란발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유가가 60달러 선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위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시금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렸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감이 재부각이 됐고요. 피해주인 에너지 섹터 앞서 보신 것처럼 큰 폭으로 일제히 내렸고요. 반면에 항공주는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주,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모두 3% 가깝게 올랐습니다.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특징주 외신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예상을 웃돈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띄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알리바바의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libaba revenue tops bearish expectations, new CEO nam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2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액은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크게 웃도는 결과였는데요. 이 매출 호조에 대해서는 특히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이 알리바바의 모바일 총 거래 비중은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데스크탑 거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 전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 알리바바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었고 지금까지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길 루리아 웨드부시 시큐리티 이코노미스트는 기대를 깨고 매우 훌륭한 실적이 나왔다며 이제 알리바바를 둘러싼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알리바바는 이날 데니얼 장 최고 운영 책임자를 오는 10일자로 새로운 CEO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2년간 알리바바를 이끌어왔던 조너선 루 CEO는 이사회 부회장으로만 활동하게 됐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CEO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7.5%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리뷰 전문 업체인 옐프의 주가가 이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옐프가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Yelp is exploring a sa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옐프가 현재 회사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옐프의 시가총액이 29억 달러 정도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옐프가 현재 35억 달러 이상의 회사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각이 즉시 있을 일은 아니고요. 또한 옐프 경영진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는데요. 옐프는 지난 2012년에 IPO를 하면서 뉴욕 증시에 데뷔했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주가가 97달러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반토막도 되지 않는 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평가 사이트인 옐프의 방문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실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옐프는 실적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위해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옐프의 주가는 무려 23%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종목 외신 소식도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서 마감 상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노동당과 보수당의 접전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는 이 보수당이 집권할 것으로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결과와 함께 내일 증시 흐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요국 증시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67%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1%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약보합권 0.3%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3% 넘게 밀리면서 58달러 94센트까지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 관망세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하락하면서 1,182달러 20센트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3달러 6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크게 반등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695포인트 선 지지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573포인트 선 지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와 매수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1,090원까지 근접했습니다. 간밤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소 강세가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2.18%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도 여전히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오후에는 또다시 포근한 날씨를 좀 기록할 것 같다고 하고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런 날씨는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마지막 근무일인 만큼, 연휴, 주말에 어떤 나들이를 좀 계획을 하시면서, 한 주, 오늘 마무리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일단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